오, 소리. 칼이 엄청. 육즙밥.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 도마에 막 흘러. 안녕하세요, 아미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육즙 가득한 로스트 치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로스트 치킨이라 로스팅 조리기법을 사용해 구운 치킨을 뜻하며 보통 오븐이나 직화를 사용해 고온에서 통으로 구운 걸 의미합니다. 닭을 집에서 구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닭가슴살 같은 퍽퍽살은 조금만 오버쿡돼도 먹기 힘들 정도로 퍽퍽한 경우가 많습니다. 호우치킨을 통으로 구우면 육즙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 퍽퍽살도 육즙이 가득하게 구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맛이 훨씬 좋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닭 조리법입니다. 오늘은 닭 부위와 닭 근육 조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촉촉한 로스트 치킨을 굽기 위해서 필요한 브라이닝 작업을 설명해드린 다음에 완벽하게 로스트 치킨을 굽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리를 알아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다고요. 닭 부위와 근육 조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닭고기는 화이트 밑과 다크 밑으로 나뉩니다. 화이트 밑은 번역 그대로 닭 속살이 하얀 곳을 뜻하며 가슴살과 날개살을 뜻합니다. 근육 조직이 하얀색을 띠는 이유는 글라이코젠을 이용해 에너지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글라이코젠은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동질다당, 즉 탄수화물에 속하며 동물의 간과 근육 세포의 보조적인 단기 에너지 저장 용도로 쓰입니다. 글라이코젠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움직임보다는 아주 짧게 힘을 내는 근육 조직의 주 연료로 사용됩니다. 닭의 생활 속에선 가슴살과 날개는 평상시에 거의 이용하지 않고 필요로 할 때만 휘젓는 근육이기에 글라이코젠을 이용해 근육 조직에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 하얀색을 띠는 거죠. 한국에서 화이트밋은 퍽퍽살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퍽퍽살, 화이트밋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화이트밋의 반대인 다크밋은 허벅지와 닭다리를 뜻합니다. 화이트밋의 근육의 주 연료가 글라이코젠이었다면 다크밋은 fat, 즉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합니다. 지방은 항상 flavor, 즉 맛과 연결이 되다 보니 다크밋은 맛과 향에서도 화이트밋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조금 더 검고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다크밋 부위는 닭의 생활에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하는 부위이기에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그 산소들은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로 공급이 되는데 그 미오글로빈이 붉은 끼를 띠기에 근육 조직색이 흰색이 아니라 어두운 색을 띠는 거죠. 다크 밑의 주 연료 공급은 지방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방들이 단백질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구우면 육즙이 더 많이 나오고 덜 퍽퍽하게 느껴지는 거죠. 화이트 밑은 퍽퍽살이라고 한국에서 부르는 걸 보았지만 다크 밑은 딱히 명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쫄깃살이라고 부르는 것 같긴 한데 딱히 쫄깃하진 않니?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다크 밑은 촉촉살이라고 불러봅시다. 퍽퍽살과 촉촉살 아주 입에 착 달라붙죠? 닭을 굽는 데 있어 닭 온도 이해는 필수입니다. 닭고기 안에는 살모넬라라는 박테리아균이 다른 고기들보다 존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생 닭고기 안에는 많은 균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살모넬라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모넬라가 가장 높은 온도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모넬라가 죽을 때까지 요리를 한다면 다른 균들도 모두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에 가면 살모넬라는 150도, 즉 65.5도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닭의 내부 온도를 165도까지는 무조건 구워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요리책 그리고 각종 레스토랑들이 내부 온도 165도보다 낮은 기준을 잡고 닭 요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종종 닭회를 파는 곳도 있지만 세상에 유통되는 닭 수에 비해서 닭을 회로 섭취하는 건 아주 작은 퍼센티지이고 대중들에게 마트에서 유통되는 닭은 살모넬라 균에 감염됐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내부 온도 165도는 최소로 지켜줍니다. 내부 온도 165에서 180까지가 촉촉한 닭을 구우며 안전한 온도입니다. 하지만 180도를 넘으면 오버쿡입니다. 닭을 굽기에 앞서 브라이언이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브라인이란 염지를 할 때 사용하는 염수를 뜻합니다. 염수를 사용한 염지를 통해 닭고기랑 염수랑 삼투 현상을 일으킬 거고, 삼투 현상으로 인해 닭에 수분을 넣어주며 더욱더 촉촉한 로스트 치킨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 정확하게 따라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는 염도가 약 1% 정도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기반으로 오늘 염수를 만들 겁니다. 우리는 브라인에 총 물량의 1.5%의 소금을 넣어줄 거고, 설탕을 1%를 넣어줄 겁니다. 저는 4리터의 물에 60g의 소금과 40g의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브라인은 소금과 설탕이 녹을 때까지 가열을 해주고 충분히 식혀줍니다. 식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뜨거운 브라인 안에 닭을 넣으면 닭이 익겠죠? 그걸 원치 않으니 충분히 식혀주셔야 합니다. 브라인을 충분히 만들고 식혔으면 닭보다 조금 더 큰 통에 넣어 브라인을 닭이 잠길 정도까지만 부어줍니다. 아까 사람이 맛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염분 퍼센테이지가 1%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5%로 염수를 만들어준 이유는 닭에는 이미 염분이 없는 수분이 있기에 삼투 현상으로 1%의 염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브라인이 닭에 비해 너무 많다면 삼투 현상 후에 염분 변화가 적을 거기 때문에 1.5%에 가까운 염지가 될 거고, 브라인이 닭에 비해 너무 없다면 닭의 염분이 1% 미만으로 염지가 될 거기에 닭보다 조금 더 큰 통에 닭을 넣고 브라인이 닭이 잠길 정도까지만 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향으로 쓸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저는 마늘, 타임, 로즈마리, 페퍼콘, 그리고 레몬을 잘라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뚜껑을 닫고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냉장고에 넣고 뺍니다. 이제 12시간 이상을 기다려주면서 닭이 삼투 현상으로 인해 굉장히 부풀어 오를 거를 예상합니다. 염지가 되면서 수분으로 꽉 찬 것이겠죠?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The next day. 이제 브라인에서 닭을 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브라인에서 빼기 전에 닭을 채워줄 스터핑과 정제 버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든 스터핑으로 치킨을 로스팅하기 전에 안쪽을 채워줄 겁니다. 그러면 스터핑은 치킨이 구워지는 동안 안쪽에 수분 유지를 해줄 것이고, 스터핑 속으로 닭 육즙과 기름이 배어들어 스터핑은 더욱더 맛있는 맛의 레이어를 입게 될 겁니다. 스터핑은 안에 빈 공간을 채우는 용도로 요리 세계에서는 빵과 야채들 그리고 각종 허브로 만들어진 믹스를 뜻합니다. 맛있는 스터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오래된 빵, 그리고 야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샐러리, 양파, 당근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허브, 그리고 좋은 치킨 스톡과 아주 많은 양의 버터가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 사워도우 빵을 사용할 건데, 하얀 식빵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사워도우나 바게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워도우 빵을 한 입 크기로 잘라주시고 트레이에 펼쳐 오븐에 수분이 없도록 바삭하게 구워줍니다. 그 다음에 양파를 잘게 다지고 샐러리를 잘게 다지고 당근을 잘게 다져 많은 양의 버터를 팬에 넣어주고 전부 다 볶아줍니다. 색을 입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시즈닝 하시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금, 설탕. 야채가 흐물흐물해졌다면 구운 빵을 넣어주고 치킨 스톡을 부어 빵의 수분을 다시 치킨 스톡과 버터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팬에서 스테인리스나 유리통으로 옮긴 후 각종 허브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잘게 다진 파슬리와 타임을 넣었습니다. 타임은 큰 줄기에서 뽑아 칼로 다져준 다음에 넣었습니다. 스터핑이 완성이 되었다면 조금 식도록 옆에 놔두고 정제 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제 버터는 요리 용어로 clarified butter라고 깨끗해진 버터를 뜻하는데, 버터에 있는 유지방들을 분리시켜 기름만 빼둔 걸 얘기합니다. 유지방들을 분리를 시키면 풍미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발연점이 올라가 버터가 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름 대신 쓸 수 있고 버터의 풍미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으니 주방에서들 많이 사용합니다. 정제 버터를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버터를 팬에 넣고 녹이시면 됩니다. 소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량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유지방들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소량으로 하면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소량으로 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만큼 소량으로 하면 사실 clarified butter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버터를 녹여주고 유지방이랑 기름이랑 분리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윗부분에 뜬 기름만 다른 통에 살짝 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쓰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이제 닭을 브라인에서 빼러 가겠습니다. 닭 한번 보세요. 엄청 커졌죠?
이게 삼투 현상으로 인해 닭이 수분을 머금고 불어버린 건데요. 이제 아주 촉촉한 로스트 치킨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브라인에서 뺀 치킨은 페이퍼 타월로 살짝 말려주신 다음에 스토핑으로 안에를 채워줍니다. 여기서 꽉 채우는 건 중요하나 너무 욕심부리시면 나중에 터져나올 수가 있으니 적당히 채워줍니다. 속이 꽉 찼으면 닭을 묶어야 되는데요. 이거 잘 보세요. 닭의 날개를 잡고 관절을 꺾어서 가슴살 아래로 넣어줄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닭의 날개를 잡고 관절을 꺾어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닭날개 끝이 안 탑니다. 그 다음에 실을 잡고 앞에서부터 시작해 날개를 몸뚱아리로 붙여주시고 다리 쪽으로 돌아와 두 다리 묶어주면 됩니다. 쉽죠? 이제 로스트 치킨 할 준비가 완성이 되었다면 정제된 버터를 붓을 이용해 꼼꼼히 발라줍니다. 전부 다 바르셨으면 화씨로 400도, 섭씨로 205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줍니다. 닭고기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굽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부 온도가 화씨 165도에서 180도 사이가 되면 됩니다. 내부 온도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허벅지 살과 가슴살 사이, 치킨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온도계를 찔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1시간 정도 기다려보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소스는 원재료가 중요합니다. 잘 끓인 치킨 스톡과 잘 끓인 비프 스톡이 필요합니다. 재료는 700g의 닭날개, 50g의 양파, 10g의 마늘, 1리터 치킨 스톡, 그리고 300g의 비프 스톡이 필요합니다. 닭날개를 냄비에 잘 구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냄비 아래에 붙어있는 퐁드들을 물을 이용해 디글레이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양파와 마늘을 넣고 색이 나지 않도록 잘 익혀줍니다. 야채들이 흐물흐물해졌으면 치킨 스톡을 붓고 1시간 정도 약불로 끓여줍니다. 너무 빨리 주면 물을 부어주셔야 하는데 1시간 정도는 최소한 끓여줘야 합니다. 익힌 닭날개에서 맛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러주시고 300g까지 졸여주신 후에 300g의 비프 스톡을 넣어주시고 400g까지 졸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소금 2g, 쉐리 비니거 2g,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0.6g의 잔탄검을 넣어주시고 완성시키면 됩니다. 소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치킨 스톡과 비프 스톡을 집에 함께 가지고 계실 것 같지 않아 굉장히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뭐 따라해보실 분들은 따라해보세요. 구독자 요리 영상에서도 나왔던 그 소스 레시피인데 구독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할지 않았지? 하여튼 완성되면 이렇습니다. 이건 미리 만들어 두시고 냉장 보관을 하셔서 필요한 양만 데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로스트 치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도를 체크할 때는 치킨 허벅지 살과 닭가슴살 사이, 즉 제일 두꺼운 부분을 찔러 확인합니다. 지금 내부 온도가 130 정도 되는데 165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제 165도가 되었는데 오븐에서 꺼내주시고 호일로 잠시 감싸서 20분 정도 레스팅을 해줍니다. 레스팅은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굽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브라이닝을 잘 하시고 잘 구우셔도 레스팅을 안 하면 육즙 가득한 로스트 치킨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20분 기다리세요. 오, 소리. 칼이 엄청. 육즙밥.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 도마에 막 흘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우. 여봐. 김이 아직도 이렇게 그니까. 무랑무랑 난단 말이야. 진짜. 아 일단 느껴져. 잘 잘려? 부드러움이 아, 진짜? 느껴져. 오, 진짜 다르네. 맞지? 썰리는 느낌이. 일단 소스 없이 나 하나 먹고. 응? 부어서 먹으면 돼? 응, 찍어 넣어. 먹겠습니다. 난 진짜 스타핑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숟가락 줄까? 아니 포크 있어 괜찮아.
아 이따 이 소스 떠먹고 싶으면 숟가락 가져야겠다. 소스 진짜 확실히 맛있어. 향이야. 진짜. 우와. 스토핑은 어때? 스타핑 먹어보려고. 이것도 소스에 찍어서. 진짜 맛있어. 이게 스토핑인가? 오빠 먹었어? 살아있다. 진짜 맛있어. 아니,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어? 스토핑. 뭐가 살아있어? 스토핑이? 아니 예전에 먹었던 스타핑은 거짓이었어. 왜냐면 사서 먹는 거? 아, 이렇게 막 아 뭐야? 진짜 빵처럼 아니랬거든? 스토핑 뭐야? 맞아. 근데 우선 진짜 냄새가 진짜 1도 안 나고 아 맛있어. 먹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약간 다른 사람들, 다른 구독자들도 많은데 약간 나 혼자서 먹어서 약간 미안한 그런 느낌? 미안할 정도로 맛있었다. 그런 느낌이랑 약간 땡스기빙 때 먹었던 밀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밀? 특히 스터핑이 뭐 학교나 아니면 다른 사람 집에서 먹었던 스터핑이랑 확실하게 차이 많이 났던 거? 근데 심지어 우리 이번에 땡스에 먹은 거 식당에서 테이크 맞아, 픽업한 식당에서 거 테이크아웃 있잖아. 한 거였는데 그것보다 프리오더라서. 뭐 훨씬 맛있었고 근데 뭐 당연한 거지만 아미오 요리는 항상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Made with love. 그리고 그리고 뭐? 사랑이 느껴졌나요? 사랑도 느껴지고 시간도 느껴지고 돈도 느껴지고 진짜 맛있었어. 완전 진짜 맛있었어. 잘 먹었다. 순삭. 근데 난 먹을 때마다 이 소스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오케이. 이제 컷. 컷. 자, 오늘 육즙 가득한 로스 치킨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로스 치킨과 함께 스토핑과 소스도 알려드렸는데 모든 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스트 치킨만 따라하신 후에 뭐 그 치킨을 케찹에 찍어 먹던 뭐 여러분의 양념 치킨을 찍어 먹던 저는 뭐 상관할 뻔. 자,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통째로 요리하는 것도 재미 들리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다들 그러면 즐겁게 요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